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국제 주간 브리핑 김자경 기자입니다. 10월 넷째 주 TV국제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V국제에서 처음 방송하는 뉴스 인사이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뉴스 인사이드는 지나간 뉴스를 되짚어 뉴스 속의 뉴스를 재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신문 사회부 최현진 차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장인 기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보니까 달라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화장하고 나왔습니다. 방송이라 어디서든 누구든 볼 수 있으니까 관리해야죠. 네. 지난번에 내가 여기 출연해 보니까 의외로 방송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제신문이 이번에 불황에 빠진 조선산업, 특수선 제작으로 블루오션을 찾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요즘 조선업계 많이 어렵습니다. 주력으로 삼았던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공정 지원 등으로 큰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른바 조선빅3는 올해 해양 플랜트 공사 손실 충당금이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이 총 4조 7,500억 원에 달하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경영날 이야기에서 빅3 중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 임원의 30%를 감원하고 임원 연봉의 최대 50%를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일인데요. 별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적자 규모가 워낙 커서 당분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국내 특수선 사업은 많이 남는 장사, 이익이 큰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최 차장님? 글쎄요, 하여튼 대한민국 조선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업계는 특수산 시장 규모를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준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 중 그나마 대우조선해양이 특수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난 7일 자존심 강한 영국 해군으로부터 해외 최초로 군수 지원함을 수주받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함 등의 특수함이 알짜배기라는 거죠. 특히 유조선 한쪽 건조하는데 1억 달러가 든다고 하면 이런 배들은 그 배인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을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함 같은 경우는 또박또박 야 우리 여기 요때 몇 프로, 계약할 때 몇 프로, 우리 기공식 하면 몇 프로, 딱 도크에 부록 하나 내려가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금융 비용이 확 줄어들고 재료비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철판이거든요, 사실은. 그 철판으로 따지면 우리 배가 이 유조선 제일 큰 거에 한 6분의 1 수준? 5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도 크고, 예를 들어서 상선에서 3% 남겨 먹으면 우리 특수선은 기본 한 7, 8%는. 이 특수선 사업이 굉장히 알짜배기인 것 같은데요. 국내 특수함의 역사와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부산대학교 조대승 교수님의 전화 연결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확보된 거는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신조 함정들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함정 기술 쪽에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죠. 조금 우려되는 거는 한 2021, 2년 정도 되면은 지금이 아마 2단계 해군 신조 건조 사업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만약에 국내에 새로운 신조 함정 사업이 없게 되면은 관련 기술 인력들을 계속 유지하고 이래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도
예상은 될 수가 있어요. 상당 부분의 장비들이 외산 장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엔진 같은 거를 포함해서 한국 해군 사업을 하면서 뭐 대우 같은 것을 나름대로 충분한 기술력을 세계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 어떤 조선 능력 또 한정 건조 실적 등과 연계하면은 외국의 어떤 그 함정 건조 사업을 우리가 수주해서 충분히 그 부가가치와 그 우리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최 차장님, 이런 좋은 장사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잠수함 37척, 수상함 43척을 수주했습니다. 해외 부분에서는 1998년 방글라데시 호이안부터 2013년 8월 태국 호이안까지 총 14척의 배를 수주했습니다. 또 대우는 호주 해군의 군수 지원함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뉴질랜드 해군의 군수 지원함 수주전에서 최종 협상자가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최 차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우리 지역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을 아름답게 순 후 제11회 부산 불꽃축제가 23일과 24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100만 명이 모인다는 부산 불꽃축제는 2005년 에이펙 정상회담 경축 첨단 멀티미디어 해상쇼로 처음 개최됐습니다. 또 본 행사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부산 멀티 불꽃쇼가 펼쳐지며 부산을 불꽃으로 누빌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특별석 1000석에 10만원, 일반석 7000석은 7만원에 판매하는 유료화를 처음 시도해 시민단체들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자랐던 1300살의 원효나무가 개발돼가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무 주변에는 음식점이나 주택이 들어섰지만 부산시는 이 나무 주변의 공원화 사업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는 신라의 원효대사가 심었다고 동네 주민들이 믿고 있는 원효나무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둘레 8m, 높이 25m에 이르는 이 거대한 느티나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로 지정했으며 부산시는 부산의 보물 기네스 10에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주변은 아직 논밭이라 주거지나 상가가 들어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기장군과 주민들은 나무 주변을 소공원으로 지정하자고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부산시 전체 97주에 이르는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한 해 5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동래구 보호수 주변 공원화 사업 한 곳을 지정해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어서 장안읍 느티나무 주변 공원화 사업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은 흐린 후 개일 전망입니다. 23일 금요일에는 구름이 조금 낄 전망이며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24일 토요일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일요일과 26일 월요일에는 구름이 조금 낄 예정입니다. 이상 날씨를 마칩니다. 이것으로 TV국제 주간 브리핑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은 국제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